고아의 고졸이라고? 당장 헤어져.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런 가난한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분명히 재산 노리고 다가온 게 틀림없어. 순진한 네가 속은 거야. 한 회장은 아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아들을 꼬여낸 그 수상한 여자를 직접 만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그의 탄탄했던 인생을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여의도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한성그룹 본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한 회장은 올해 68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만 해온 사람이죠. 말보다는 성과로 보여주는 게 한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고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민호와 둘째 민준. 민호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민호가 4살이 되던 해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회장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린 민호를 홀로 키우며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민호가 8살이 되던 해 한 회장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내 윤 여사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민호에게도 친절했죠. 얼마 후 둘째 아들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민호는 동생 민준을 어찌나 예뻐하던지 밤마다 동생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형아, 오늘도 읽어줘. 그래, 우리 민준이. 형이 또 읽어줄게. 두 형제는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자동차를 좋아했고 주말이면 함께 모형 자동차를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문제를 풀면 민준에게 설명해주고 민준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학교 성적도 둘 다 우수했죠. 주변 사람들은 형제가 이렇게 다정한 경우도 드물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민호를 친아들처럼 대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일에도 민호를 나무랐고 민준과 비교했습니다. 민호야, 동생한테 양보 좀 해. 내가 형이잖아. 형이 늘 더 차분하고 꼼꼼했지. 난 그 옆에서 웃고 떠들던 동생이었고 민준은 스스로도 압니다. 형 민호는 숫자에 강했습니다. 어려운 회계 보고서도 단번에 이해했고 복잡한 수출입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본사 기획실에 들어간 민호는 금세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회장도 민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말은 아껴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민호에게 맡겼으니까요. 반면 민주는 해외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민준의 강점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식사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골프를 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준도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서운 겨울을 앞두고 수출 실적 마감에 분주했습니다. 본사 회의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회장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늦가을이라 성묘와 제사 준비가 겹쳤습니다. 윤 여사는 음식 준비에 바빴고 한 회장은 선산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 여사는 틈만 나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사는 내가 이을 거야.
남들 보기에 흠잡힐 것 없어야 해. 민주는 그런 말이 불편했습니다. 형도 있는데 왜 어머니는 자꾸 자신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민주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형 민호는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왜 어머니는 형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민호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형이라는 이유로 늘 양보해야 하는 상황,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민호는 말없이 참았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생 민준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회사 실적은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민호가 이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민준도 해외 바이어와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 회장은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두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둘 다 수고했어. 그날 저녁 회사 임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두 아드님이 다 훌륭하십니다. 후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맡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건 결국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민호는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 여사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야 해. 이 집안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형도 있잖아요. 형이 더 능력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내 형은 절대 안 돼. 내 친아들인 네가 반드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그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가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민호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욱 바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 여사의 편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민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참았습니다. 동생 민준만큼은 이 모든 걸 모르고 지냈으면 했습니다. 형제 사이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빛이 공 거셌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민호는 차에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윤 여사가 우산도 없이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우산 쓰세요. 윤 여사는 우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게야?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가요? 회사는 민준이가 물려받을 거야. 넌 욕심 부리지 마.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윤 여사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민호의 어깨를 적셨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윤 여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그럼 왜 그렇게 회사 일에 매달리는 거야?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뻔히 보여. 수작 부리지 마.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인정?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이제 그만 좀 해. 내 엄마 닮아서 은큼스러운 거 다 알아. 그 여자도 그렇게 네 아버지를 꼬드겼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 그건 민호가 절대 참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회사는 내 아들 민준이가 물려받을 거야. 너 따위가 회사를 물려받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없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사 건물 입구에서 나오던 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형의 떨리는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준은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의 차가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형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윤 여사는 아들을 보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이야기 좀 했어. 일 이야기요? 형 표정이 왜 저래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윤 여사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몰라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한테 또 그런 말 하신 거죠? 회사는 제가 물려받는다고, 형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넌 내 친아들이고 이 집안의 정당한 후계자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형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 그 인정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쩔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빗속을 헤치고 민주는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형의 차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윤 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 따위가 회사를 물려받는 일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없어. 내 엄마 닮아서 은큼스러워. 민호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새어머니에게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달리다 보니 한적한 길에 신호등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민호의 차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가 찌그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급정거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1시간 뒤 한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한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가 사고를?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리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비서가 급히 뒤따랐습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어느 병원이야?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민호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술실 밖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왔다. 제발, 제발. 윤 여사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왔습니다. 민준은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형? 나야, 민준이야. 제발 대답 좀 해봐. 형? 한 회장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아버지, 형이 죽으면 안 돼요. 형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형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회사 일 열심히 잘해. 알았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민준은 형의 진짜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회장은 복도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한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민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강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안 돼, 민호야. 민주는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형, 일어나. 제발, 형, 나야, 민준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형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윤 여사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민호에게 던진 잔인한 말들. 혹시 그 말 때문에 민호가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윤 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고일 뿐이야. 자신의 잘못이 아니야. 윤 여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한 회장의 장남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회사는 충격에 빠졌고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형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형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형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다투던 모습, 형이 차를 몰고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했을 그 말들. 혹시 어머니가 형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그 말 때문에 형이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그때 형을 붙잡았더라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형의 영정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한 회장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변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술을 마셨습니다. 형의 방에 들어가 형의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민호도 내가 그러는 걸 원하지 않아. 형이 죽은 게 제 잘못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보고서는 마감일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을 불러들였습니다. 회장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이번 달 실적이 목표치의 30%밖에 안 돼.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회사가 돌아가나? 넌 이제 과장이야. 밑에 사람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이게 뭐야? 한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민호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말단 사원으로 재배치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버지, 나가. 더 볼 것도 없어? 어리석은 놈. 민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형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목격한 광경, 어머니와 형이 다투는 모습, 형이 차를 몰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민주는 그날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형의 떨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형한테 심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셨을 거야. 욕심 부리지 말라고,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그런 말들을. 민주는 혼자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형을 죽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가 그날 형을 따라가서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민주는 또 술집을 찾았습니다. 소주병이 탁자 위에 쌓여갔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지만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형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던 형의 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주는 말단 사원이 되어 잡무를 처리했습니다. 복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커피 심부름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민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 맞아? 완전히 망가졌네. 형 죽고 나서 저 모양이래. 재벌 아들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민주는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출근길도 퇴근길도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그날 주차장에서 본 걸까? 혹시 자신이 민호에게 한 말을 들은 걸까?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안도했습니다. 민준이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민호의 죽음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스쳤지만 윤 여사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사고였어. 민호가 운전을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한 회장은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민호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모두 단정히 준비하고 오후 6시까지 모이도록. 윤 여사는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나와. 형 제사인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한 회장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언제인지 모르게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한 회장과 윤 여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민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술잔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왔다. 내가 그립구나.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윤 여사는 옆에서 잔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의 영정사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윤 여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호의 영정사진을 보며 윤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던 거였어. 그날 오후에 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민주는 소주병을 놓았습니다. 형, 나왔어. 제사엔 못 갔지만 여기 왔어. 민주는 소주병을 땄습니다. 한 잔은 형에게 따르고 한 잔은 자신이 마셨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내가 알았으면서도 형을 붙잡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주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형이 정신없이 차를 몰고 나갔을 거라는 것도 형 나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형을 그렇게 대한 거잖아. 내가 없었으면 형이 안 죽었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민주는 계속 마셨습니다. 형, 나도 형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주는 형의 비석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다른 비석 앞에 섰습니다. 추모공원에 이 시간에 온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자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왔어요. 오늘이 할아버지 기일이라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민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민주는 비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은은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려다 멀리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하은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추모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깨어나지 않아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하은은 민준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은의 따뜻한 손길이 민준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민준은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형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하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연락할 보호자가 있나요? 아니요. 혼자 쓰러져 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민주는 병실에 누웠습니다. 하은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왜인지 그냥 가기가 미안했습니다.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추모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쓰러진 걸까? 하은은 궁금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민준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민주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추모공원에서 당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형의 비석 앞에서 술을 마셨던 것, 그리고 쓰러졌던 것. 감사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추모공원에서 혼자 그렇게 술을 드시면 위험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깨어나셨으니 전 그만 가볼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형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 나가자 민준도 간호사를 불러 바늘을 빼고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민준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은이 택시를 기다리다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헤어지기 전 하은은 민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민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은이네 국밥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하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정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네 국밥집은 시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준을 알아보고는 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이시네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거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은은 꽃다발을 받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육백반이요. 아니면 국밥이요? 국밥 주세요. 알겠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은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써놓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최고예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글귀들이었습니다. 하은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추모공원에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제사날이었어요. 형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내 형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만 마시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민주는 형과의 추억을,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형을 그리워하는지를 말했습니다. 다만 그날 주차장에서 목격한 것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전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일어서야죠. 맞아요, 형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은 씨 말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네요. 다음에도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민주는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하은은 민준에게 늘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민준은 하은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출근 시간을 당겼습니다.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민준 씨, 요즘 완전히 달라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정신 차렸어요. 민주는 실적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단 사원이었지만 예전에 해외 영업에서 쌓았던 인맥을 다시 활용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3개월 만에 소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 회장은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말단 사원 신분으로 계약을 따냈다고? 네, 회장님. 소규모지만 시작이 좋습니다. 한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과 하은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는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에서 민주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 하은 씨를 좋아합니다. 사귀어 주시겠어요?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네, 사귀어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형의 무덤 앞에 가서도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형,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착한 사람이야. 형이 좋아했을 것 같아. 나 이제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하지만 민주는 하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재벌 집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습니다. 혹시 알면 하은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재산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만나는 게 좋아. 민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아버지에게 하은을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한 회장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다. 어느 집안 사람이냐?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직업이 뭐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집안은 어떤가? 아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은 놈. 어느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속았다니요? 아버지, 하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은? 아버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은을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은의 배경을 알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한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민준이 사귀는 사람이야. 집안 배경, 학력, 경력, 재산 상황 전부 다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 회장은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고아 출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없음, 현재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국밥집 운영, 수입월 200만 원 수준, 부채 없음, 전과 없음, 특이사항 가난한 손님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하는 경우 많음. 한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아의 고졸이라니 분명히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게 틀림없어. 순진한 민준이가 속은 거야. 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민준은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지사로 발령이었습니다. 민준은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발령이에요? 제가 실적도 올렸는데 왜 갑자기 부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회사 일이다. 부산지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해. 거짓말 마세요. 하은이 때문이죠? 하은이를 조사하신 거죠? 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재벌 집안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넌 몰라. 하은이는 다릅니다. 하은이는 제가 회장 아들인 줄도 몰라요.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내 신분을 숨긴 거야? 네. 하은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이 멍청한 놈. 그 여자가 이미 네 정체를 다 알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 넌 속고 있는 거라고. 하은이 그런 여자 아니에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당당해진 다음에 아버지께 소개하고 하은이한테도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산으로 가. 이건 명령이다.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하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하은을 만났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부산으로 발령받았어.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산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럼 얼마나 가시는 건데요? 아마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하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괜찮아요. 주말에 만나면 되죠. 내가 부산 갈게요. 민준은 하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돌아올게.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부산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민준은 서울로 올라와 하은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의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기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보고받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까지 해도 헤어지지 않는 걸 보니 그 여자가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해. 한 회장은 다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 더 깊이 조사해. 과거의 남자 관계는 어땠는지, 빚은 정말 없는지,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전부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더 자세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 연애 경력 없음.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아옴.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나 5년 전 사망.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 가난한 노숙자나 어려운 손님에게 자주 무료 식사 제공. 재산 축적 없음. 한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아에 고졸인 한심한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한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낡은 옷 좀 구해와. 노숙자가 입을 만한 거. 네. 회장님, 그건 왜요? 묻지 말고 구해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서는 의아했지만 지시대로 했습니다. 한 회장은 낡은 파카와 해진 바지, 더러운 운동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평일 점심시간에 변장을 하고 하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허리를 구부린 채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기로 앉으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돈이 없는데 며칠 굶었는데 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나요? 하은은 한 회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손, 초췌한 얼굴. 하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한 국물 먼저 드세요. 하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물을 넉넉히 담고 고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는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한 회장은 밥상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밥을 먹으면서 하은을 관찰했습니다. 하은은 다른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가 들어오자 자리를 안내하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도 살뜰히 살피며 언짢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반찬을 더 챙겨주고 일하는 아저씨들에게는 밥을 더 퍼줬습니다. 식당 안은 한 회장이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것 같았어요. 하은은 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닐봉투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서 아이들하고 드세요. 번번이 미안해서. 괜찮아요. 애들 굶기면 안 되잖아요. 내일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리어카를 밀고 지나가던 할아버지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한 채로 봉투를 받아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저 여자는 뭐 하는 거지? 어디가 모자란 건가? 한 회장이 밥을 다 먹자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더 드릴까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배불러요. 고맙습니다. 돈은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한 회장은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은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하은은 주방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서 드세요. 손이 따뜻해질 거예요. 한 회장은 보리차를 받았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착하긴 하구나. 한 회장은 며칠 동안 계속 식당을 찾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쾌해하는 표시를 내기도 했지만 하은의 태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꼭 밥을 먹였습니다. 한 회장이 일부러 불쾌한 어투로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행동해도 하은은 늘 다정하게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왜 그렇게 다 퍼주기만 하는 거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장사를 하나? 어르신,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하게 채워졌답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한 회장은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에게서 나쁜 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윤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여자친구 얘기 말이요. 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민준이가 여자를 사귀고 있다고요? 그래요. 시장에서 식당 일하는 여자요. 뭐라고요? 식당 일을 하는 여자라고요? 윤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처음에는 나도 반대했소.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나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 나쁘지 않으면 뭐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잖아요. 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여보,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는 재벌 집안의 후계자예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해요. 윤 여사는 다음 날 바로 하은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은이라는 사람이지? 하은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은인데요. 누구세요? 나는 민준이 어머니야.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우리 집 아들 건드리지 마. 감히 당신 따위가 우리 민준이 짝이라고? 민준이는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재벌 집안의 후계자라고.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성그룹? 민준이 그 회장의 아들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말 안 했겠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테니깐.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바로 그때 민준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아, 당장 이 여자랑 헤어져. 싫어요. 윤 여사는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정신 차려. 이런 하찮은 여자와 사귀면 안 돼. 민준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인정 안 하셔도 저는 하은이와 계속 만날 겁니다. 윤 여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좋아. 그럼 회사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어. 윤 여사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 정말 회장님 아들이에요? 응,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못했어. 하은은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거짓말쟁이 나가주세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한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였습니다. 민준아, 부산 발령 취소한다.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 그 여자 하은이라고 했지? 내가 만나봤다. 좋은 사람이더구나. 민준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은이를 만나보셨어요? 그래. 식당에 몇 번 갔었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야. 내 선택을 존중하마. 민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윤 여사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와 민준이 다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은이를 인정해 주세요.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어머니는 늘 그랬잖아요. 형한테도 그랬잖아요. 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 알아요. 그날 밤 주차장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형한테 뭔가 말하는 거 다 봤다고요. 민준아, 어머니의 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형이 나가서 죽은 거잖아요. 민준은 소리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2층에서 들려온 민준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형이 나가서 죽은 거잖아요. 한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민우한테 뭘 한 거요? 윤 여사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는 대체 민우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별말 안 했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우를 죽인 거요. 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조였습니다. 한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 여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민준아. 민준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버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했지만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준은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한 회장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윤 여사는 민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이것 봐봐. 아버지가 쓰러진 건 너와 그 여자 때문이야. 민준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스트레스 받으셨어. 내가 그 여자만 포기하면 아버지는 깨어나실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그 여자가 문제야. 내가 헤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윤 여사는 하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또 오셨어요? 하은은 윤 여사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래 왔어. 회장님이 쓰러졌어. 너 때문에.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회장님은 민준이가 내년 같은 여자랑 사귀는 걸 알고 스트레스 받으셨어.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도 없어.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민준이한테서 떠나면 회장님은 깨어나실 거야.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회장님은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민준이 인생도 망치게 될 거야.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 때문인가요? 그래, 내 때문이야. 어떻게 할래? 회장님 죽게 만들 거야?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민준 씨와 헤어질게요. 윤 여사는 만족스럽게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은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한강공원으로 나와주세요. 1시간 후 민준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달려가 하은을 안으려 했지만 하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여기까지예요. 하은아,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민준 씨 곁에 있으면 민준 씨 가족이 불행해져요. 민준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한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너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은아, 제발 너 없이 어떻게 살아? 하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은은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하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놓아주세요, 민준 씨.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아 제발. 하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하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찾아갔지만 하은은 민준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 손님이 찾아요. 죄송한데 오늘은 못 만나요. 그분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민준은 식당 밖에서 기다렸지만 하은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고 하은은 만나주지 않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민준아,
좋은 사람 만나보자. 한 번만. 어머니, 저는 관심 없어요. 한 번만. 제발. 윤 여사는 강제로 민준을 끌고 갔습니다. 맞선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맞선 상대는 최고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한 회장과 돈독한 대기업 회장 딸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명문대를 나온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는 최고은이에요. 민준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계속 말을 걸었지만 민준은 거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맞선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매번 최고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고은 씨에게 관심 없어요. 관심은 나중에 생기는 거야.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 민준은 지쳤지만 어머니의 강요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고 하은은 만나주지 않고 민준은 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 여사는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에 약혼식 할 거야.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약혼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정했어. 고은 씨랑. 이미 호텔도 예약하고 하객 명단도 만들었어. 저는 동의 안 했어요. 동의 필요 없어.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 넌 재벌 집안의 후계자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약혼 안 해요. 저는 하은이를 사랑해요. 그 여자는 이미 너를 버렸잖아.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잖아. 그래도 저는 하은이 아니면 안 돼요. 윤 여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안 한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시킬 거야.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윤 여사는 다시 하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은은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하은은 윤 여사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약혼해. 좋은 집안 딸과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오후 2시.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가 약혼을. 그래. 민준이는 이제 너를 포기했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저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잊어. 민준이한테 연락하지도 마. 알겠어? 윤 여사는 돌아갔습니다. 하은은 식당 밖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 하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과 약혼하는 거였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민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내일 약혼식이에요. 어머니가 강제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회장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줘요. 어머니 말대로 하은이가 저를 포기한 걸까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발 깨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한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는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친척들, 지인들. 화려한 꽃 장식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준비됐어?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 내 인생을 위해서야. 고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고은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하은이를. 그 여자 이야기는 그만해. 이거 깨면 회사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잘 알지? 이제 시작이야. 나와. 윤 여사는 민준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는 최고은이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은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성그룹 한민준 상무와 대성그룹 최고은 양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 여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약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약혼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직원이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은 반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네. 언제 의식을 회복하신 거야? 한 회장은 단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은 단상 앞에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윤 여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고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아들 동의도 없이 약혼식을 강행하다니. 여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아들의 행복이요. 한 회장은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학력과 지방과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 여사는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비서가 막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학력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보니 세상 어떤 명문가 딸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혼식은 취소합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최고은의 아버지가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약혼식 당일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피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은의 가족은 화를 내며 연 회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텅 비어가는 연 회장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오? 당신은 체면 때문에 민호를 잃었소. 이제 민준까지 잃고 싶소? 윤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가서 데려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민준은 예복을 벗어던지고 연 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은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혼식 날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도 적었습니다. 하은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씨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약혼식은요? 왜 여기 계세요? 민준은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약혼식 취소했어. 아버지가 취소하셨어. 네. 하은아,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저 때문에 회장님이 쓰러지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한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너를 인정한다고.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줘.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민준은 하은을 안았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준 씨, 저도 힘들었어요. 민준 씨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나도 그랬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하은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 회장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데려왔어요. 하은은 긴장하며 한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은입니다. 한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은 씨. 나는 한진수요. 편하게 해요. 네, 회장님. 하은 씨, 내가 변장하고 식당에 몇 번 갔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합니다.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회장님. 민준 씨와 잘 살게요. 한 회장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다시 조사를 시켰다. 민호 사고에 대해서.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사고 당시 트럭 운전수가 숨긴 블랙박스를 찾았어. 민호의 차는 정지선에 멈춰 있었어.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은 거였어. 음주운전이었고. 민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형은? 내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민호가 정신없이 운전한 게 아니었어. 네 형은 신호를 지키고 있었어. 명백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었어. 민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형이 죽은 게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내 잘못도 어머니 잘못도 아니었어. 트럭 운전사의 범죄였어. 민준은 하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민호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야. 그건 어머니가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할 일이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민호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호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돕는 기금이야. 민호의 이름으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거야. 후계는 공정한 절차로 결정될 거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되겠지.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감사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과 윤 여사, 민준과 하은.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 여사는 하은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민준이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민호한테도 하은 씨한테도. 윤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재혼한 여자였어요. 늘 불안했어요. 민호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제 아들 민준이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민호를 구박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한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다 지난 일이오. 여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오. 다만 불안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시오. 욕심도 불안도.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내가 못 준 사랑을 하은 씨가 채워줘요. 하은은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민준 씨 잘 보살필게요. 네 사람은 민호의 사진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한 회장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늦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미안하다, 아들아. 내 동생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 내가 하늘에서 축복해 주렴. 민준도 절을 올렸습니다. 형, 나 이제 제대로 살게. 하은이랑 행복하게 살게. 형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윤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하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민준 씨 잘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장학기금 첫 수혜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강당에서였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민호 장학기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이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도 함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과 하은은 민호의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 오늘 장학기금 첫 수혜자 발표했어.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 형 이름으로. 하늘에서 보고 있지? 민준은 형의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형,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하은이랑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어.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하은도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형님, 민준 씨가 매일 형님 이야기해요. 형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저도 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하은의 식당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과 윤 여사도 왔습니다. 하은이 정성껏 차린 국밥을 먹으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회장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하은 양.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윤 여사도 김치를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 양, 나중에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줘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 먹고 싶어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민주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도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국물, 정성스런 반찬,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뭔지, 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겠지. 고맙다, 아들아. 민준도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내 삶을 내 발로 걸을게. 하은이랑 행복하게 살게. 형도 하늘에서 행복해.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 사이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가족.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몇 년 후 민준과 하은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서 직접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여사도 하은을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은의 식당은 회장의 도움을 받아 크게 확장해서 무료 급식소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료로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끝에 얻은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형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민호의 기일이 되면 가족 모두가 추모공원에 모였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리고 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죽었지만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장학기금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과 하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은 아들의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형, 우리 아들 이름을 형 이름으로 지었어. 이 아이가 형처럼 따뜻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민준은 아들을 안고 형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하은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한 회장과 윤 여사도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윤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이제는 제대로 사랑할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용서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 비록 민호는 세상에 없었지만 민호의 사랑은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무료급식소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부터 드세요.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 그것이 한 가족을 치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진정한 사랑은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준과 하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